미국에서 열리는 2025 FIFA 클럽 월드컵에서 조별리그부터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의 맹주인 바이에른 뮌헨과 포르투갈의 강호 벤피카가 맞붙었는데요. 뮌헨은 이미 지난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하면서 16강 진출이 확정된 상황이었던 반면에 벤피카는 1승 1무로 여러 경우의 수에 따라서 16강 진출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죠. 이번 벤피카전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아킬레스 건염으로 부상치료에 전념하던 김민재가 복귀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4일 바이에른 뮌헨은 공식 SNS를 통해서 경기장 위로 돌아온 것을 축하해 민재라면서 김민재가 건강하게 돌아와 선수들과 같이 몸을 푸는 영상을 공개했거든요. 김민재는 분데스리가 우승 확정 이후부터 곧바로 클럽 월드컵에 데뷔하면서 부상 회복에 집중했는데요. 뮌헨을 이끄는 콤파니 감독이 애초부터 김민재를 피파 월드컵에서 쓰려고 낙점해 놓은 상황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김민재가 부상을 안고도 계속 경기에 출전했던 탓인지 몰라도 예상외로 회복 기간이 길어지고 있었죠. 때문에 일각에서는 아예 이번 피파 월드컵에 김민재가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철기둥이라는 별명답게 엄청난 속도로 몸을 회복하면서 부상 복귀 소식이 전해졌던 겁니다. 뮌헨 팬들이 김민재가 복귀하기를 바라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요. 바로 이번 벤피카전보다 먼저 치러진 보카 주니어스전 때문이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뮌헨은 2대1로 이기긴 했지만 후반 21분에 보카 주니어스의 공격에 완벽하게 뒷공간을 털리는 모습을 노출했죠. 이때 뮌헨의 센터백으로는 스타니시치와 새롭게 영입된 요나단 타였는데 독일 분데스리가 내에서도 타 역시도 꽤 빠른 선수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보카 주니어스의 공격수와의 속도 경쟁에서 확실히 밀리면서 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을 본 뮌헨의 팬들은 그제서야 김민재의 공백을 실감한 거죠. 김민재가 나폴리 시절부터 자주 보여준 장면이 공격수들과 똑같이 달리기를 시작해서 더 빠른 속도로 먼저 공을 걷어내 버리던가 혹은 엄청난 피지컬로 몸싸움을 이기면서 공격수를 튕겨내는 모습들이었거든요. 레버쿠젠의 리그 우승을 이끌었던 수비수 요나단 타도 나쁜 선수는 결코 아니지만 실제로 경기를 뛰는 모습을 보니까 김민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잘한다는 느낌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김민재가 더 나아 보였죠. 네. 참고로 이 보카 주니어스전까지는 김민재가 훈련에 합류하지 못하고 개인 러닝 훈련만 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분석을 하는 건 고래만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매체인 란에서도 며칠 전에 요나단 타와 김민재를 정밀 분석하는 재밌는 기사를 발표했는데요.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FC 바이에른 뮌헨 새롭게 영입된 요나단 타는 정말로 업그레이드가 맞을까? 김민재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네. 제목부터 벌써 타와 김민재 비교해서 김민재가 이겼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 기사에서는 몇 가지 기준을 나눠서 두 선수를 전격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리더십 스킬이었는데 이 부분은 타가 좀 앞선다고 봤습니다. 그 이유는 나름 납득할 만한데 레버쿠젠 시절에 포백 라인을 이끌던 게 다름 아닌 타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김민재는 아무래도 언어 문제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수비를 조율하기는 힘들죠. 이 기사에서도 그 부분을 언급하면서 언어 장벽 때문에 김민재가 수비 장면에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 거라고 했고요. 두 번째 기준은 바로 스피드였는데요. 여기서는 김민재가 이겼습니다. 이 기사는 자료를 통해 확실히 말했는데 김민재는 타보다 속도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 분데스리가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김민재는 지난 시즌 리그에서 최고 속도가 시속 33.75km였는데 요나단 타는 33.09km에 그쳤다. 최고 속도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고 보기 어렵지만 가속도를 따지면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 타는 최고 속도에 도달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김민재는 폭발력이 더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단거리 스프린트 경쟁에서 김민재가 타보다 더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타는 움직임이 다소 뻣뻣한 반면 김민재는 그보다 훨씬 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면서 김민재가 타를 스피드로 압도한다고 봤죠. 괜히 보카 주니어스전에서 실점한 이후에 김민재를 찾았던 팬이 많았던 게 아닙니다. 가속도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확실히 그러고 보면 김민재가 달릴 때 부스터를 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게 바로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바로 치명적인 실책입니다. 이 매체는
여기서는 타가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김민재가 유독 지난 시즌에 결정적인 장면에서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인데, 김민재는 실수에 취약하다. 23-24 시즌에는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 리그에서 실수를 저질렀다. 지난 시즌 인터 밀란과의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면서 김민재가 리그에서 실점으로 이어진 실수를 4차례나 있다고 지적했죠. 하지만 이것도 조금 쉴드를 쳐보자면 위넨 센터백들이 다 부상으로 나가 떨어져서 김민재가 독박 수비를 했다는 점도 좀 감안해 주면 좋겠네요. 네. 앞서 언급했듯이 김민재는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100% 컨디션이 아니었지만 아예 뻗어버린 동료들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뒷공간을 혼자서 커버해야 됐거든요. 100% 컨디션의 김민재라면 분명히 이 기사에서 지적한 것 같은 실수 장면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번째 기준은 지상볼 경합인데, 이건 김민재의 승리입니다. 타는 공중볼 경합에서는 거의 무적이지만 지상에서는 가끔 어려움을 겪는다. 분데스리가에서 타의 지상볼 경합 승률은 고작 44%였다. 하지만 51%의 경합 승률을 기록하며 타와의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였다. 또한 90분 동안 타보다 2배나 더 많은 경합 승리를 기록했다. 태클 역시 2배 정도 많았고 볼 탈취 횟수도 더 많았다라면서 김민재가 지상전에서 타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특히 타의 경우에 A매치 기간에 독일 대표팀에서 그다지 인상적인 모습이 아니었다고 했는데, 민첩한 선수들을 상대로 1대1 수비 능력이 기대 이하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부문에서 최고는 김민재로 거의 돌파를 안 당하기로 유명하죠. 다섯 번째 기준은 빌더 플레이로 엄밀하게 말하자면 수비 능력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대축구의 특성상 수비수는 물론 골키퍼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발재간과 빌드업을 요구하는 게 트렌드잖아요. 네, 그래서 빌드업이 평가 기준인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타의 근소 우위로 나왔는데 패스 성공률은 두 선수의 차이가 거의 없지만 기본적인 볼 컨트롤에서 타가 김민재보다 낫다는 게 이 매체 평가였습니다. 김민재도 분명 유럽 5대 리그를 통틀어서 가장 빌드업을 잘하는 센터백들 중에 한 명이라서 이 결과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기사에서도 큰 차이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시죠. 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바로 시스템 적합성. 네, 다시 말해서 현재 뮌헨의 시스템에 어떤 선수가 더 잘 맞느냐인데요. 여기서는 당연히 김민재의 승리입니다. 타는 이제 막 이적한 신입생이니까 김민재보다 전술 숙련도부터 차이가 크죠. 게다가 이 매체가 말하기로는 김민재가 콤파니 감독의 시스템에 딱 맞는 수비수라고 합니다. 피지컬 좋고 달리기 빠르고 1대1 수비 좋고 콤파니 감독이 원하는 능력을 다 갖췄다면서 김민재의 우위라고 본 겁니다. 타는 레버쿠젠 시절에 주로 3백에서 중앙 센터백 위주로 활약을 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독일 국가대표 경기에서 타가 백포 전술에 적응하지 못하고 믿음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죠. 김민재는 왼쪽과 오른쪽 센터백 둘 다 가능하고 3백과 4백도 다 소화 가능하니까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이 김민재 윈. 네. 비교 결과는 3대 3이지만 이 매체의 결론은 웬만하면 김민재를 팔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타가 김민재보다 업그레이드라고 하기엔 김민재도 엄청난 수비수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오늘 있었던 벤피카전에서 뮌헨은 0대1로 패배했습니다. 2승이라고 방심했던 건지 1.5군으로 나왔다가 선제골을 내주고 만회를 못했죠. 후반 시합과 동시에 케인, 올리세, 키미를 급하게 넣어봤지만 진짜 싸네를 썼다가 패배했다고 보면 됩니다. 뮌헨은 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김민재가 훈련도 복귀했겠다. 아마도 16강에서 출전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뮌헨이 상대하는 팀은 브라질의 명문 플라멩고입니다. 이제부터 클럽 월드컵 좀 재미나겠죠? 네. 토너먼트일수록 수비가 중요한 거 아시죠? 그나저나 김민재가 뮌헨에 계속 남는다고요? 그럼 프리미어리그 이적은 어떻게 됩니까? 리버풀 이적은요? 참, 그래도 예능 천재 김민재를 응원합니다. 이상 흰수염고래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